자, 오늘 시작하는 건 이제 제목이 슈퍼 특강이죠, 슈퍼 특강. 그래서 그 4번 특강하는 거를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압축적으로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만 완벽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15 개정,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할 때는 이제 교육과정을 좀 비교하고 뭐 그 이전 것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이잖아요, 내용 정리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약간 여기 이론을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정리하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자료는 원래 별책이 있으신 분은 별책은 저기 뒤에 있는 거 참고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 넓은 거 하나랑 지금 이제 그 정리 이론 이렇게 B4 사이즈 하나, A4 하나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되게 두꺼워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듣고 나면 그 머릿속에 이제 좀 외워지는 게 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단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못 외워도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다 이 수업과 동시에 좀 외워버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신 분들이 더 대부분이실 테니까 들으면서 좀 이제 완벽하게 좀 몇 가지 것들은 좀 외워버리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4하고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놓고요. 처음에 A4 사이즈 자료에서 앞에 지금 좀 한 몇 장 정도를 먼저 하고 왔다 갔다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좀 참고를 해서 이제 두 개를 다 꺼내시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2가지만 놓고 그냥 오늘 이 시간 안에 요거 이제 완벽하게 그냥 정리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A4 자료의 15 개정 그 교육과정에서 처음에 거기 나와 일단 이제 그 자료를 같이 보기도 전에 먼저 머릿속에 일단 그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이제 5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딱 보시면서 자료 보시면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 개정에서 가장 이제 중점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정의 방향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이 5가지 개정의 방향 5가지 제가 이제 빈칸을 해놓은 거지만 그 5가지 중에서 그냥 저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씀과 동시에 일단은 외워버리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말하고 외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정의 그 방향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죠. 중요하니까 사실 1번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말들이 생각이 나시면 쓰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6가지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 6가지 주장하는 게 이거죠. 수학, 교과, 역량 6가지. 자, 그리고 이제 그 6가지가 원래 이제 3가지에 플러스 3가지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2번째. 또 생각해보면 맨날 외치는 거. 맨날 외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하여. 그쵸? 학습량 경감, 이렇게. 학습 부담의 경감, 상관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학습 부담의 경감. 이제 쓰시면서 항상 이게 흐름을 놓고 하면은 이렇게 강독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저거 6가지고 그 다음에 매 교육 과정마다 지금 외치고 있는 거,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죠.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 정의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하겠다. 빈칸에 있는 것만 그냥 제가 쓸게요.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사실은 5번째는 맨날 또 하는 얘기긴 한데 일단 4번째가 요번에서 그래도 가장 좀 미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통계 교육에서 이제 새로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 중심의 통계 교육을 강조하겠다 하는 거.
실생활 중심. 그러니까 쓰시면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면 최소한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끔 통계, 실생활 중심의 통계. 네 번째. 그리고 뭐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학적 도구 활용을 또 강조하는 거죠. 이거 다 일단. 그래서 항상 일단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겠지만 이걸 다 밑에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나 이거는 지금 이제 한 30초 됐잖아요. 한 1분 됐잖아요. 다 외워야 돼요. 예. 지금 다 외우면서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수학 교과 역량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새로 한 거니까 1호 개정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건 뭐 늘 주장하는 거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통계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1번하고 4번. 예, 나머지는 원래 새로운 말은 아니니까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5가지가 1호 개정에서 이제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1, 2, 3, 4번이 있죠. 예, 그래서 1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핵심 역량의 강조이다. 지금 이 핵심 역량 강조예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외우고 있으면 이 6가지를 다 외워야 되고요. 일단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문추의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전 거니까. 그래서 문추의에다가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예전의 기준으로 하면 수학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과정 3개 플러스 3개. 그러면 이제 새로 밀고 있는 건 창의 융합, 그 다음에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그래서 지금 뭐 손으로는 쓰고 있고 막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그 6가지는 이제 절대 까먹지 않게 다 외워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6가지. 수학적 과정에 3가지에다가 플러스 3가지에서 창의 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뭐 정태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아무튼 모든 요령을 세워서 다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수학적 과정은 있던 거니까 나머지 3개 정태 이거 하는 거예요. 창의 융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세 번째 3번이 정보 처리. 그러니까 뒤에 보면 다 알죠. 뒤에 보면 뭐 공학적 도구 사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높인다. 당연히 정보 처리.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태도 및 실천이니까 사실은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 강조하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애들이 소극적, 부정적 뭐 그렇죠. 늘 애들이 수학 다 싫어하고 하니까. 그래서 소극적, 부정적, 그다음에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겠다. 일단 타이틀이 되는 헤드라인 번호에 있는 큰 것들은 다 외우고 가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째 학습 부담 경감은 뭐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적부터 얘기했나도 아마 다 기억하시죠. 4차 우리나라 교육과정 4차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경감을 할 건지.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의 경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옛날에 책이 10권이면 막 줄여서 5권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제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그 내용 경감만으로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럼 뭐 책이 1권으로 될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용 경감이 아니라 평가 문항의 난이도,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죠. 이 2015 개정에서는 이 평가 문항 난이도 조절한다는 걸로 우리한테 확 티가 나는 거, 확 드러낸 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죠. 그 밑에 바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지금 그 평가 문항 난이도를 어떻게 줄일 거냐 증거가 그렇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코너를 이제 신설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쓰면서 이 5가지를 정리하면서 다 외우셔야 돼요. 5가지를. 그 다음에 집중하면 외워져요. 정의적 측면에서는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인지적 측면에서 최상위이지만 뭐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뉴스에선 그러는데. 그런데 정의적 측면에서는 최하위권. 그러니까 결국엔 불균형.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성공 경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높은 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수, 결과, 성적 이게 아니라 이제 과정에서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학습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열패감 극복, 자신감 회복.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밑에 내용들은 읽으시면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판서하고 있는 거. 거기 대목 같은 건 반드시 암기를 하면서 해놓으면 밑에 게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에 제목들은 꼭 외워버리고요. 그러면서 밑에를 혼자 집에 가서 자료 활용하여 복습하시더라도 위에 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실생활 중심 통계야 통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당연히 실생활 중심 통계 할 거니까 세 가지 저기서 주장하는 게 앞에 내용만 봐도 또 우리나라 학생들 얘기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낮겠죠. 뭐가? 확률 통계에 대한 소양이 상대적으로 낮다. 확률 통계에 대한 소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게 이제 외국이랑 같이 비교를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애들 자체에서도 잘하는 애들도 유독 또 다른 걸 잘하는데 확률 통계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아니라 잘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의 상대성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래저래 그 확률 통계에 대해서 좀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결론은 그냥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방법이 좀 이상해서. 예. 그래서 기존 교육 과정에 통계 내용에 주어진 자료에 수동적인 처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못 가르친 거죠. 예. 그냥 앉아서 듣게 하고 집식하고 통계 교육인데 교구도 하나도 없고 도구도 없고 그냥 문제나 풀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면서 수용을 해서 실생활 맥락의 통계 교육으로 전환. 제목 자체가 지금 실생활 중심 통계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현실 세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애들한테 맨날 동전, 고등학생 애들한테도 동전 아니면 주사위로 예를 드니 재미가 없죠. 현실 세계의 자료. 그래서 뭐 분석, 수집, 정리해서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맛보게 해주자 그 소리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학적 도구 활용인데 유독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에서는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해도 되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강조한 게 6가지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5가지 있죠? 예,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예.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면 되지만 암기하라고 한 건 뭐냐면 서술형으로 쓸 문제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냥 공학적 정말 말 그대로 공학적 도구 활용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강조점에서 주장하는 거 뭐 2가지 써라 아니면 점을 바탕으로 뭐 위에 수업 상황에서 뭐 써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는 외워야 된다는 그 표시들 잘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 저 가로 쳐놓은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뭐 그 한국말을 다 저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의 문제점이 지금 형식화, 기호화 했다는 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그러니까 어렵게 가르쳤다 이 소리죠. 연역적으로 어렵게 가르쳤다. 아, 어렵게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답안지에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형식화, 기호화로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안에 있는 말들을 꼭 암기하시고요. 2번째, 공학적 도구하면 생각나야 하는 게 수학이라는 자체가 추상성이 많으니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시각화를 시켜주면 애들이 좀 낫잖아요. 그러면서 구체화가 되면서 지네 거가 되겠죠. 그래서 추, 시, 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추상화인 어려운 수학을 애들한테 시각화를 시켜주니까 스스로 구체화가 돼서 잘 이해한다. 그래서 헷갈리면 정말 추, 시, 구 이렇게 외우세요. 예. 추, 시, 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공학적 도구의 그러니까 3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결국에는 사고력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어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 먹자는 거니까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에 전념하면서
사고력 중심으로서 교육을 시킨다는 뜻이 애들에게 절차적 사고를 시키겠다는 거죠. 예,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절차적 사고를 강조하고 그럼 결국에는 수학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이유죠.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3번.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 4번은 마찬가지로 조금 물리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활동 중심이 당연히 스스로 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직관적인 탐구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이런 것도 직관적인 탐구 활동을 통하여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각적인 도구, 공학적 도구를 쓰면 직관적인, 아까 4번처럼 직관적인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직관적인 이해, 5번에 들어갈 말이 직관적인 이해, 관찰, 발견을 통하여 결국엔 사고력을 신장이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공학적 도구 활용을 강조하는 거는 굳이 꼭 따로 이렇게 외워놔야 한다는 거고, 지금 이게 15개정의 핵심이에요. 5가지. 까먹으면 안 되고 6가지. 요거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6가지 반드시 외우고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냥 이 6가지도 써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 5가지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점 사항, 이거 1호 개정에서 밀고 있는 5가지에 대한 거와 더불어 약간 이제 문서적인 문제와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시라고 그 표들은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문서 체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 위에 이제 선택 공통 과목, 그러니까 초는 그렇다 쳐도 중고에서 이제 공통 과목에 수학을 하고 고2로 가면서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목명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체계에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격, 목표, 그다음에 이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취 기준이 이따 이걸 다 자세히 하나하나 보겠지만 이렇게 구성은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수학과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이 있을 때 그 이제 중학교 우리 이제 단원명, 과목명의 단원명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 나, 다 있잖아요. 여기서 학습 요소가 예전에 용어와 기호죠. 용어와 기호.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게 예전에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이에요. 나 항목이 같은 말인데 말이 한 단어가 달라졌는데 우리 수교 문제가 한두 개는 유치한 게 나와서 이런 거 물을 때도 있어요. 네, 진짜로. 만약에 정말 용어와 기호가 예전에 전 교육과정의 용어와 기호가 현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로 바뀐 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요번에 1번 문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수 학습 상의 유의점이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바뀐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호 개정에서는 좀 더 이 교사들이 봐야 되는 매뉴얼을 더 디테일하게 해준 거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방법이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도 자꾸 어렵게 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학습량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니네 이거 조심해 이러고 만들어준 거니까 가, 나, 다가 싹 바뀐 거예요. 2009에서 2015로 올 때 성취 기준 가, 나, 다 싹 바뀌었다.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평가의 방향 4번에 해당하는 것도 교수학습 방향이랑 평가 방향을 나눠놨죠. 가, 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이따 그 비포 사이즈로 정리한 거라 그걸로 볼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냥 기억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빈칸 밑에 들어갈 말이 다 그거예요. 학습 요소,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학습 부담 경감. 지금 벌써 이거 지금 이 말만도 지금 한 3번, 4번 반복하니까 외워지셨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뒤에 이제 요것도 바뀐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표를 넣어 놓은 거라 이런 건 같이 막 이렇게 시간이 지금 충분치 않으니까 다 뜯어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내용 체계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거하고 고등학교 공통까지만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영역 옆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추가된 거를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거는 항상 있었어요. 예. 근데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요거 추가된 거 보이시죠? 예.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요렇게 추가된 거예요. 나머지 가운데는 단원명이고 그러면 사실 작년 그러니까 11월 25일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그 밑에 보시면 대표값 산포도 밑에 상관관계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런 거 구멍 뚫어놓을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다 머리에 갖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양식이 바뀐 거 핵심 개념으로 보시면 알다시피 일반화된 지식에서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요것은 사실은 그 교사들이 이렇게 교사들 때문에 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긴 해요. 예, 교사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고 하고 애들의 입장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수체계를 하고 수의 연산을 할 때 아니면 수연산 전체 다 배우고 다항식 넘어갈 때 그 전에 배웠던 지식하고의 연계성을 하려고 일반화된 지식 거기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교사 입장을 위한 걸 수도 있고요. 그 일단 뒤에 보시면 고등학교 공통 과목도 똑같아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이게 추가됐다는 거. 그런 차이점을 잘 보시고 자 그래서 그 밑에 거기 이제 표 밑에 보시면은 이제 1호 개정에서 달라진 것 중에 내용 체계이다. 지금 얘기한 그 내용 체계인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까지를 관통하는 내용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급을 넘어 수학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그래서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지만 초등학교 선생님 특히 예, 중학교 가서 중학교를 나왔음에도 자 그 어떤 연계성을 까먹어요. 오래되면.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서 올라왔고 뭐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 거다 이 연계성을 좀 나쁘게 말하면 까먹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내용 체계의 변화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개념이라는 게 새로 생긴 것은 핵심 개념은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원리 이런 거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말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내용 체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평가를 할 때 본인들이 쉬워요.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거라 사실 1호 개정에서 평가 부분을 많이 바꾼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도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내용 체계가 바뀐 게. 그리고 3번에 들어갈 말도 그 내용이 이제 뭐 당시 연산 말하자면 단원명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전체적인 학생들이 알아야 일반화된 이제 지식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옆에 이제 기능 뭐 계산하기 이해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기능은 수학 교과 고유의 탐구 기능 및 이제 어떤 하나의 사고 방식, 수학적인 사고 방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 그렇게 써놨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니 여기다 왜 뭐 이해하기, 구하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이런 걸 왜 없던 걸 새로 이렇게 써놨는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빈칸에 들어가면 이제 수행 능력이에요. 결국 애들이 이 뭐 문자식을 배우고 나면 얘네들한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계산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설명하는 능력을 얘네들한테 이제 심어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고 평가 기준표라든가 채점 기준표라든가 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하려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 내용 체계를 이렇게 조금 다듬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에 그 마지막 3번에 수학 교과 역량 구현하는 새로운 1호 교육 과정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교과 핵심 역량 그 6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 과정 문서에서 일관성 있게 반영하여 교과 역량 함량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한 점이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내용 체계 자체 그 안에 전체적으로 영역, 핵심 개념, 지식, 그다음 내용 요소, 기능까지 하면 평가까지 이렇게 아우러지는 걸 한 문서상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번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맨날 뭐 줄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학습 부담 경감 이거에서는 이제 내용만 줄인다는 건 아니지만 내용도 줄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 감축, 연계성 강화 이렇게 내용도 너무 고등학교에 안 맞는 것들을 많이 이제 줄인다는 얘기고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그랬죠. 교사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거하고 연결이 돼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1번의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정비례 반비례를 이제 초등학생한테 학습량을 좀 줄이기도 하면서 걔네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정비례 반비례를 중학교로 올린 거. 이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지만 2009보다는 적지만 변화가 좀 있긴 있죠. 근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중학교 입장에서 이제 변화가 좀 많은 건데 최대 공약수 공배수 같은 거 뭐 도수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거 되게 계산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거 원주각 활용 이런 거 그런 거 다 삭제된 거 이런 거.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 함수 최대 최소 이런 것도 중학교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시킨 거. 그러니까 삭제돼 버린 거, 상향된 거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그냥 해놓으시고요. 4번은 그 싹 삭제된 거예요. 예. 부등식 영역, 연립 1차 미지수 3개짜리 분할 모비율 이런 공간 벡터 이런 거 삭제됐고 부등식 영역만 이제 다른 진로 선택으로 갔지만 일단 기본 과정에서 삭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5번에 이제 뭐 심화된 내용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심화된 내용 평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막 되게 자세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에서 교수 학습 방법의 유의점으로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그 뜻은 뭐든지 자세하게 가겠다, 디테일하게 가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그거를 좀 지켜라.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문제를 함부로 어렵게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6번의 교실 수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데 이게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추상적인 이유로 말하면 지금 교실 수업의 변화 이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실 때 이 2015 개정 안에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예. 여기에 2015 개정에서 학습 부담 줄이는 거 안에 해당하는 6가지. 1번부터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를 보고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4번에 지금 이걸 봤잖아요. 이 6가지 정비례, 반비례, 뭐 그다음에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2차 함수 올라가 최대 최소 없어지고 부등식 영역 진로로 가고 뭐 공간 벡터 이런 거 우리도 싫어했던 거잖아요. 모비율 이런 거 없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내면 안 되고 이런 6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15 개정 안에서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진짜 이렇게 확실하게 티나게 한 게 뭐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이걸 써야 돼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이 4번은 거기에 해당하는 6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다 한국말이라 이렇게 보면 다 쉬워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벌써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까 이 전체 2015 개정의 전체 개정의 방향 5가지 알아야 하고, 거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6가지 알아야 되고, 수학적 과정 3가지에다가 플러스 3가지 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공학적 도구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학습 부담 경감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티가 나는 거 6가지. 그쵸? 네, 그런 게 딱딱해 뭔가로 이렇게 색깔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2개요. 중고등학교 내용까지 보고 저 비포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6가지는 유독 말하자면은 이제 뭐 웬만하면 다 뭔가를 줄이고 중학교 걸 고등학교로 올리고 초등학교 걸 중학교 걸 올린 건 사실 웬만하면 학습 부담 경감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정비례 반비례 유독 그런 거 있잖아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이게 꼭 그 6가지 안에 해당하는 건 거기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학교 거 내용의 변화, 또 고등학교 거의 내용의 변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9 개정에서는 확 뜯어 고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 뜯어 고치질 않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 거에서 이제 내용 변화하는 거 11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11,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약간 암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조금 좀 낫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거에 변화된 거 내용 지금 그 11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일단 그 위에 중학교에서도 이제 제일 변화가 1학년이죠. 예. 1학년 학습량의 난이도 조정. 1학년 학습량과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이유가 학습 부담 경감이겠죠. 예. 난이도를 당연히 줄여주고 이런 게. 그리고 실생활 중심의 통계 교육, 통계적 소양 교육 3가지,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 난이도 조정, 학습 부담 경감, 실생활 중심 통계 교육.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유독 통계에 그 해당하는 게 쓸데없는 것도 많았고 중요한 그런 게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은 이제 빈칸을 써도 되고, 밑에 내용을 보면 기억이 안 나도 다 알아요. 밑에 내용을 내가 일부러 안 지웠고요. 사실 위에 거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1번에 들어가기 이제 성취 기준을 삭제했다는 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이죠. 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이 들어갈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왜 그랬는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워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똑같은 내용은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엄밀히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 구분해야 될 거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성취 기준 삭제하고 성취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자연수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다룬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복잡한 거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 공약, 말 너무 길어요. 아무튼 여기서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성취 기준, 활용이라는 게 성취 기준에서 없어졌지만 교수 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에서는 자연수 안에서는 한다가 살아있고, 평가에서는 복잡한 건 안 한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성취 기준, 활용 삭제, 활용이 성취 기준에서 삭제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고요. 근거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취 기준은 삭제됐지만 유의사항에서 남아있는 내용, 평가에서 조심해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3가지. 그쵸? 네, 그 3가지를 정확히. 그리고 2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교로 간 건데, 이거는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으로 고등학교로 간 이유가, 이제 물론 뭐 중학생한테 어렵고 하니까 이제 간 것도 맞지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연립 2차 부등식이랑 같이 하려고 1차, 2차를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연립 2차 부등식, 위에 말은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 고등학교로 간 이유가 2차랑 만나려고 갔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서상에서 막 특별히 그게 아닌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방부 함수, 이거 맨날 활용 이런 거 우리도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함수 활용이 활용 성취 기준 통합했다는 거예요. 활용 성취 기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활용 성취 기준 빈칸에 넣고요. 이어서 읽으면 활용 성취 기준 통합 기술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애들이 볼 때는 학습량이 이제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겠죠. 단원이 이제 뭉쳐버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근거가 그렇게 남아 있고요. 두 번째 근거가 이제 평가 안에서의 근거가 지나친 복잡한 거 하지 말아라. 여기 남은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이건. 문서상의 근거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간단한 등식의 변형 삭제. 간단한 등식의 변형을 삭제.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계산을 많이 시킨다는 의도예요. 막 너무나 이제 연산을, 다항식 식의 계산을 이제 많이 시킨다는 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산 위주고 이제 양은 많고 이제 이래서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 1학년의 그래프 이해 강조, 5번의 그래프 이해 강조.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표시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 설명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그래프를 강조했다는 거라 아까 밑에 있지만 6번이 밑에 거꾸로 이제 거꾸로는 안 돼. 6번의 정비례 반비례하고도 연결이 돼요. 6번의 초등학교 정비례 반비례를 중학교로 올리면서 중학교에서 더더군다나 그래프 이해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연계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중학교 1학년한테 이제 그렇게 더 추가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함수 개념을 배울 때 좀 더 연계성을 강화시키겠다. 1학년에서 이제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고 마찬가지로 6번이 이제 정비례 반비례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5번 함수 중학교 1학년에서 그래프를 강조한다는 거랑 정비례 반비례랑 그냥 연결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7번에 이차함수 최대 최소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학습량 부담으로 경감으로 이제 고등학교로 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8번에 원주각 활용 약화. 원주각 활용을 약화시켰다. 원주각 활용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11가지 중에 8번째 11가지다. 일단 우선 처음에 지금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요. 중학교 1호 개정에서 중학교에서 바뀌는 거 11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중학교에서 바뀌는 게 11가지가 있다는 것만 외워놔도 돼요. 네. 그래서 그 11가지를 하나씩 살피면 되니까요. 그리고 원주가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2009 개정부터 줄이고 이제 계속 줄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활용을 활용 부분 자체도 다 줄여버리고, 예.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시면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뭐 비례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보면은 어떤 책에는 나오고 어떤 교과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책 저 책이 중구난방이라서 살짝 수정을 했다가 이제는 원과 비례에 관한 성질을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걸로 이렇게 명확하게 바꿔줬대요. 예. 그리고 또 9번도 중요한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2학년으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 행정적인 걸로 보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양이 너무 많아서 시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까 봐 걱정을 했겠죠. 뭐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걸 안 배운 상태라서. 그런데 그거를 결국에는 합리화시키는 방법일 확률이 더 많아요. 합리화시키고자 이제 그러지 않고 다른 정당화 방법을 하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지만 결론적으로 뭐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피타고라스가 중학교 2학년으로 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0번, 10번째 그 아까 앞에서도 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도수분포표에서 자료의 평균 구하는 거, 그 계산 지저분한 거. 어렸을 때 배웠던 생각, 우리 계산할 때 싫었던 생각 나실 거예요. 그거 없어진 거. 도수분포표, 자료의 평균 삭제. 도수분포표에서 자료 평균 구하는 머릿속으로 지저분한 계산 삭제. 자, 그리고 마지막에 11번째 상관관계. 이게 우리나라 되게 좀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래요. 7차에서는 하다가 또 2007에서 없어졌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여튼 그래요. 네. 결국에는 이제 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도 어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연계성을 위해서 그냥 들어왔다. 이제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11가지, 중학교 11가지, 처음에 11가지를 다 못 외우겠다. 그리고 일단 나는 그 11가지가 있다는 것만 먼저 알아놔도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 하나씩 낀 거 넣으면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5가지가 있다라는 걸 그냥 일단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일단 우선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11가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5가지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처음부터 이걸만 한꺼번에 하려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 장에 보시면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문이과 통합, 그쵸? 예, 문이과 통합의 정신에 부합하고 뭐 기초 과목의 역할로서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뭐 기본적인 소양 재구성,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지금 저번에 발표된 거 보면 저 수능도 그 다음 수능에 이과에서 뭐 기하 벡터도 빠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또 뭔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린 나빠요. 이게 자꾸 바뀌면 새로운 걸 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하 벡터를 이과에서 빼면 수능 시험에 안 나오면 그럼 이제 그 대학교 가서 큰일 나잖아요. 막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한 번, 2번이나 그렇게 하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1, 2, 3, 4, 5 중에 이제 아까 1번 연립 1차 부등식 하고요. 2번에 2차 함수 최대 최소값. 이런 건 앞에서 온 내용이니까 겹치잖아요. 연립 1차 부등식, 2차 함수 최대 최소, 연립 1차 부등식,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온 거니까 하나, 2개 더 우리가 얻은 거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게 이제 줄은 거예요. 줄은 거. 그리고 중학교 거에서는 없어졌어요. 이제 중학생을 하면 안 되고 말하자면 고등학교에서는 좀 줄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부등식 영역 삭제. 이거는 아까 그 학습량 부담 경감 안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 6가지로 외우라는 거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영역을 조정한 거, 5번이 확률 통계 영역 조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 개정에서 쓸데없이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조금 그래도 순열조합 경우의 수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이 11가지랑 이 5가지랑 전체적인 컨셉, 15개정의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 내용은 2009 개정보다 적게 변했으니까 일단 저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넓은 거 한번 보세요. 자, 넓은 거 비포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이게 비교표라 그래서 3개 2007, 9, 15 비교를 해요. 근데 이따가 끝나고 나눠 드릴게요. 예, 그건 근데 지금 이제 거의 2007은 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서 이제 2009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습하실 때 2015를 다 봤으니까 나중에 2009를 한번 보시라고 왼쪽에 해놓은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서 체계에서 성격, 그쵸? 예, 성격,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책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외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해하에서 내 걸로 만들어서 결국에 외우긴 해야 돼요. 예, 외우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진한 글씨로 해놓은 것도 있고 뭐 빈칸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 우선 15개정에서 그 수학과 성격에서 주장하는 거에서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그 수학과는 시작하면서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있잖아요. 이제 그건 좀 박스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소리예요. 예,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뭐 이제 그 다 인간의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수학과 교육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는 어떤 수학적인 내용, 뭐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고, 두 번째, 그런데 수학은 하고 또 진하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오랜 역사와 뭐 문명 발전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현재 뭐 세계화 정보화가 되면서 뭐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 그런 상황에서 수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뭘 음미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해주고 결국 나아가서 민주적 소통 능력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왜 박스를 치라 그랬냐면요. 나중에 뭐 논술형 문제를 쓸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 수학과 성격을 얘기하는 거라 그 수학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수학학습을 통해 밑줄 쳐놓은 거 이어서 보면 수학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목표죠, 목표. 우리가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 그래서 박스를 그냥 쳐놓으시고요. 많이 여러 번 읽어서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하게 넣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잘 써지게 될 거예요. 예.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거에 5개 영역에 대한 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 영역에 대한 것도 5개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성격에서 이게 지금 그 별책 있잖아요. 별책에서 나온 거를 여기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별책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빼낸 거라 그냥 웬만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서 양식 안에서 지금 이게 자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대한 내용, 중학교 내용 언급하고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걸 베이스로 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학습의 토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거기 문추, 창의, 의사소통, 정보처리 이거 6가지. 그 이제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크게 지금 이제 맨 앞에 문서상의 맨 앞에 대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거기에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쭈르륵 쓸 수 있어야 되고 추론 그럼 쭉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게 신간 편해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문제 해결하면 거기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쭉쭉쭉쭉쭉쭉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예, 그러면 뭐 편하죠. 예. 추론, 두 번째 추론. 수학적 사실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과정을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의융합. 창의융합이 뭐야? 그러면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상출해가지고 쭉 해서 몸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놓으시라고요. 6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6가지를 아직 못 외웠으니까 나는 오늘 교과가 역량 6가지를 외웠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영역 하나는 나중에 하세요. 그거 한꺼번에 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6가지를 외운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정확하게 그거는 그냥 딱 외워버리면 편해요. 예.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순서는 문제 해결, 추론. 그러니까 읽으면 또 다 읽으면 알죠 지금. 예. 그걸 몰라도. 그 창의융합이고 그 다음에가 뭐 수학 지식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잖아요. 수학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서로 표현하는 거,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 이거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 그 다음에가 이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정보 처리. 그리고 민주시민이니 뭐 학습 태도니 이러면 무조건 태도 및 실천이고요. 예. 태도 및 실천.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도 박스 쳐놓으세요. 수학 교과 함량을 통해 학생들은 제가 밑줄만 쳐놓은 거에서 이어서 쭉 박스를 하나 메꿔 놓으시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애들에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렇게 6가지를 교과 역량 6가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어떻게 해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맨 위에 단락 서론 박스, 마지막 결론 박스 이렇게 쳐놓으세요.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이제 목표가 눈으로 가시적으로만 보시면 목표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락에 세 줄 진하게 밑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그러니까 좀 예전 서답형 기준으로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하면 수학과의 목표를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세 줄을. 수학과 목표가 뭐냐 이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렇게 안 내고 주어지죠. 목표를 주어지면서 우리한테 그 목표를 보면서 뭔가 분석하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암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아예 외다시피 해놓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분석을 할래도 외워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하고 시각적인 것만 비교해보세요. 2009 개정은 왼쪽 오른쪽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 뭐 세 줄 위에 세 줄도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상으로 오른쪽은 우린 지금 1호 개정은 가, 나, 다 해서 초, 중, 고 이렇게 정확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문서가 바뀌었구나 이거만 아시면 되고 이게 뭐냐? 목표예요. 목표. 정확히 수학과 목표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진한 글씨랑 빈칸이랑 이렇게 몇 개 해놓은 이유가 요 목표 같은 경우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중학교 거, 이제 초등학교는 아니겠지만 중학교 거 정도로 이렇게 그 1, 2, 3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써주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상황을 이제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암기하게는 안 하고. 그래서 잘 많이 읽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목표는 그냥 제가 써놓은 이제 그 줄만 쳐놓은 거고 중학교 목표를 보면 자, 중학교 목표에서는 빈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관찰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중학생들한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 및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을 시킬 거예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분석 조직을 시키겠다는 거죠. 분석 조직 하는 걸 시켜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과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이런 것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말이 중요하고요.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 기능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에게는 이 정도의 그 목표를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 및 자연현상 같은 거에서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시키고 경험시키고 걔네들의 관계성도 가르치고 하겠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고등학교 1번으로 같이 먼저 볼게요. 똑같죠? 똑같은데 중학교 애들한테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이거였는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추가돼서 고등학생한테는 이제 그 단원 영역을 다 써놨어요. 문자와식, 기하, 수연산, 함수, 확률과 통계. 그거 고등학교 공통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영역이잖아요. 그건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거 쓰시면 돼요. 문자와식, 기하, 수연산, 함수, 확률 통계. 문자와식, 기하, 수연산, 함수, 확률 통계. 그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와식, 수연산, 함수, 기하, 확률 통계 이거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그거하고 구체적으로 관련된 뭐 개념 원리 법칙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 기능을 습득한다 이래 놨고요. 다시 또 중학교로 올라가서 2번이요. 수학적으로 추론, 의사소통, 창의, 융합, 사고,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게 사회 및 자연현상. 사회 및 자연현상에서 중고가 똑같죠. 사회 및 자연현상을. 근데 어떤 날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말이요. 우리는 이걸 갖고 시험을 보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냥 별 뜻 없이 그 순서를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거죠.
중학교 보면은 이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해서 뭐 학습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역할이 하나 더 들어가요, 밑에.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면 역할과 가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중고를 목표 안에서 중학교 거하고 고등학교 말장난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려고 빈칸 채운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목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2015 개정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우리나라 수학과의 목표를 만약에 써라 이러면 그 위에 거 쓰면 돼요, 세 줄을. 근데 옛날엔 그렇게 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내요, 유치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나의 중학교 목표라든가 나의 고등학교 목표를 주고서 뭐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방법을 뭐 찾아라, 써라 이러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번처럼 뭐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고 뭐 창의융합하는 그런 그거에 준하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든가 아니면 1번처럼 뭐 사회 및 자연현상을 하려면 그거를 바탕으로 관찰, 분석, 조직하는 그런 수업 상황을 뭐 논하라든가 아니면 3번은 사실은 이제 정의적인 태도잖아요.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고 이런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묻겠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나다가 초, 중, 고의 수학과의 목표다.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있고요. 뒤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이거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여기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문서상에서 유의사항이랑 평가 방법 유의사항은 이제 아까 그 작은 거에 있는데 여기에 우선 왼쪽에 보시면 2009 개정에는 이제 제가 진하게만 해놨어요. 밑줄 보면 이제 가 항목부터 발음이 좀 어렵지만 갸까지 이제 있잖아요. 갸까지. 그래서 그냥 그거는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2009 먼저 보시면 뭐 성취 기준 얘기를 하고 학년 군별 전체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거 뭐 보충한다, 심화한다, 심화학습시킨다, 방향은 뭐 발견학습시킨다, 탐구학습시킨다 어떤 이런 물리적인 방법, 교수학습 방법 이제 이런 거를 가나다란 마에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되게 지저분하게 의미 있는 발문에 뭐 바항목, 창의력의 4항목, 이제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 뭐 의사소통에서 차, 카, 타, 파, 하, 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너저분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2015를 할 거니까. 그런 애들을 갸항목까지 있는 이런 애들을 2015에서 이제 좀 되게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방법이 뭐냐면 가의 2015예요. 가의 교수학습 방향에 라고 해가지고 교수학습 원칙이랑 방법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예. 그래서 원칙 자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5가지잖아요. 예, 5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이제 지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학습 원칙에서 이제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외울 필요가 없이요. 보면 다 돼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서 전인적인 성장, 이제 인재를 만들겠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보니까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수준, 뭐 범위 이런 걸 지켜야 되잖아요. 튀면 안 되죠.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평가 같은 거하고 일관성이죠. 네, 일관성.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일관성.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그 6가지 또 한번 써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외워지니까 문추의 이거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의융합, 정보처리, 태도. 그러니까 원래 문추의가 외워져 있으면 수학적 과정이 나머지 3개의 플러스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는 원칙이죠. 2015 개정의 가장 큰 테마니까 6가지가 문제 해결, 문추의, 창의, 정보처리, 태도. 문추의, 창의, 정보처리, 태도.
외워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 군별 내용의 배열 순서가 반드시 교수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반드시 교수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하는 게 아니면 뭘 어쩌란 말이냐. 상황에 따라 재구성해라 그 소리죠. 상황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근데 똑같긴 해요. 변화된 게 있진 않아요. 왼쪽이랑 똑같아요. 예. 마 항목에는 이제 보충학습, 심화학습 당연히 하겠다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원칙의 5가지에 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가장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고, 전체적인 우리나라는 뭐 미국처럼 그런 컨셉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교육부면 교육부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다는 6가지 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라는 나름 일관성을 갖지만 융통성도 주겠다는 얘기고, 마는 늘 보충학습, 심화학습은 따라다니는 얘기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어떻게 할 거냐,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6가지가 있어요. 그게 위에 보면 설명식, 탐구, 프로젝트, 토의 토론, 협력, 매체 및 또 이거 있잖아요. 예.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식에 준해서 할 건데 그거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외치는 설명식 교수 방법, 동글뱅이 1번에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죠. 일반적인.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근데 수업 내용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맞죠? 예, 맞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교사가 애들을 이제 힘들죠. 막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집중시켜야 되니까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을 적절히 해야 된다. 설명식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죠. 유도, 발문, 유도, 발문.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학습. 요즘 뜨죠. 이제 탐구학습은 애들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하고 구성하고 스스로 지식을 도출하고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 탐구학습, 탐구. 일단 그 기본적인 그 6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탐구, 설명식, 탐구, 설명식, 탐구.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특정 주제나 과제. 어떤 주제나 과제를 딱 이렇게 던져주는 거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그래서 뭐 개인별로 해도 되고 집단별로 해도 되고 해서 프로젝트. 연구 주제가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는. 그리고서는 이제 뒤에 보니까 뭐 의사소통이네, 협력적인 면, 뭐 비판 수용 이런 얘기니까 토의 토론이겠죠. 토의 토론. 그러니까 일단 방법 6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공동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거. 모둠 내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는 거니까 협력 학습을 해야죠. 협력 학습. 쓰면서 보면서 6가지, 예, 6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멀티미디어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매체 및 도구 활용이겠죠. 매체 및 도구 활용. 매체 및 도구 활용. 6가지.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업하는 방법의 6가지를 봐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집중을 해야 돼서 좀 쉬었다가 할게요. 그 뒤에 나부터요. 예. 나 항목부터 지금 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라 제 생각에 이제 이런 특강을 활용하여서 이제 한 번이라도 이거 다 보셨을 테니까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쉬었다가요. 아예 그냥 오늘의 목표를 내가 그걸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부터 자까지만 외우면 돼요. 예. 그 6가지에 해당하는 거, 이 6가지 영역하고 해당하는 거에다가 추가된 것만 더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 내용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시다시피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일부러 좀 쉽게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걸 다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더불어서